자, 10월 8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지수가 견고하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도 조금이 밀렸다가 밑꼬리를 달면서 조금 살아났는데 이 0.12% 코스피가 마감했죠. 자, 이렇게 0.12% 마감했고 5일선을 완벽하게 회복해 주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뭔 얘기냐면 5일선을 회복했다는 걸 누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관외인이 수급이 좋았다면 아마 5일선을 깔끔하게 회복해 줬을 건데 오늘도 역시 기관외인 분들께서는 열심히 매도를 하셔서 5일선 회복에 실패를 했습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이렇게 역시나 열심히 파는 외국인이죠. 왜 이렇게 파는지 어쨌거나 외국인이 이 매도세가 있었고 이 기관도 강한 매도세가 있었던 이 물량을 전부 다 오늘 개인 우리가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게 되면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세가 엄청 세죠. 오늘 특히 기관도 세는데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세서 시장에 반등이지 못했고 역시 우리가 받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멈춰는 줬는데 깔끔하게 수급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못하다 보니까 5일선 회복이라는 게 결국 수급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들이 해줘야 됩니다. 자, 어쨌건 오늘 종목들이 좀 선별적으로 2,500개 중에도 반 정도 오르고 반 정도 내리는 이렇게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HLB 그룹주들을 보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영상을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게 HLB하고 스푸트닉 V 관련주들이라 전체적으로 잘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오늘이 금요일이죠. 항상 금요일은 주봉을 완성짓는 그러니까 이 주봉이라는 게 이 한 주, 요 봉 하나가 한 주죠. 월요일 아침 9시 반부터 금요일 3시 반이 되면 한 봉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월요일 시작가보다 금요일 종가가 높으면 빨갛게 양봉이 되고 이렇게 낮으면 음봉이 되죠. 꼬리는 한 주 동안 제일 높은 가격, 낮은 가격이 됩니다. HLB의 종가 상황을 보면 일단은 주봉에서 우리가 변곡점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모든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다 틀리겠지만 기준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이 변곡점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렇게 두 개의 변곡점이 존재를 합니다. 지금 위 아슬아슬하게 이제 꼬리 달고 올려는 놨거든요. 이 두 개의 매물된 거죠. 여기를 대량 거래를 싣고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를 깨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아슬아슬하게 지켜줬는데 이동평균선으로 해석할 때를 놓고 보면 10주선 위에 올려놨으면 상당히 좋은데 아직 못 올려놨기 때문에 다음 시장 상황에 의해서 한 번 더 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월봉에서 보면 일단 장기적인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어요. 원체 오랫동안 옆으로 바닥을 겼기 때문에 이제 요거 먹고 나간다 하기는 제가 되게 좀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5개월 선까지는 잘 지켜주고 요걸 깨면 안 되죠. 요걸 깨면 20개월 선까지 밀려주고 만약에 20개월 선까지 밀렸다 돌아나가면 매수 못하신 분들한테는 매수하는 타이밍이 되기도 하고 또는 중장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20개월 선 가격이 33,000원대인데 저 자리까지 안 오는 게 좋겠죠.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 조금 그런 많이 이제 손해가 되는데 어쨌거나 주식은 내가 단기로 접근할 것인가 장기로 접근할 것인가 포지션을 갖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밑에서 이렇게 매집 구간이 있은 후에 단기를 했다면 여기서 매도가 맞는 거고 난 중장기야 그럼 홀딩하고 있다면 나중에 큰 조정을 받아 돌아 나갈 때 다시 매수해 주는 게 맞습니다. HLB 같은 경우 제가 5일선 돌파 그러니까 지수도 5일선 돌파 회복이 중요한데 HLB도 5일선 돌파 회복 안착을 해주기 위해서는 수급이 살아났어야 되는데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못 살아났죠. 하지만 일단 이쁘게 잘 끝나기는 했습니다. 뉴스가 하나 더 잠깐 살펴볼게요. 찌라시성 뉴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대차거래 많이 주고 있네요. 그죠? 대차거래가 많이 주고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공매도가 좀 덜 나올 확률인데 오늘 공매도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보면 자 이렇게 5개월 선에 잘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잘 유지가 돼 있고 장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HLB 생명과학이 HLB보다 조금 더 나은 가장 큰 이유는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안 깼다는 얘기죠. 이 자리가 되는데 이렇게가 됩니다. 여기 중요한 매물대들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소화했는데 어떤 걸 가지고 큰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가지고 여기를 소화했는데 이 밑으로 깬다?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대량 거래. 그러면 주식이 추세를 깰 수 있는데 꼬리 딱 짚고 올라갔죠. 우리 여기 안 깰 거야. 이거는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한 거죠. 자, 쫙 사서 매수세가 보여지면서 올라갔습니다. HLB의 오늘 공매도를 보고 잠깐 살짝 놀랐는데 슬슬 살아나는 분위기죠. 자, 요새 1%, 2%까지 줄던 공매도들이 이렇게 7%대, 또 5%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41억 6천만 정도 나왔고 어제도 36억. 이틀간 거의 한 4일간 거의 한 100억 가까이 공매도가 나와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일단 나누든 나노코 박스에 대한 이슈도 있고 리버세라니면 호재도 있긴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료 또 그 다음 기본적 분석이라고 절대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됩니다. HLB 생명과학도 공매도를 좀 보면
요렇게 오늘 5%대 늘어났죠. 21억, 어제 14억, 16억, 15억 해서 30억, 45억, 한 80억 정도 이렇게 순간 구매도가 나왔죠. 이때 9월 30일 날 구매도가 한번 나왔다가 금방 뉴스에 떴이 대차 상환은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정확한 대차 상환은 오늘 거는 내일 나오기 때문에 내일장이나 이제 월요일 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상환 수량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10월 8일 게 안 나왔죠. 그래서 10월 8일 거는 제가 내일이나 영상 찍을 때 알려드릴 건데 상환 수량이 빨리 나온다는 건 그만큼 공매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매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HLB에 대한 악재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세계 경제 이슈를 같이 영상을 찍어드려요. 물론 그 영상들 별로 인기가 없긴 한데 우리가 아무리 주식을 우리 스스로 좋은 종목들이 호재를 갖고 있고 개별적으로 실적이 좋고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무너지는 거 보면 결국 수급에 기인하는데 이 기관회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세력들도 못 이겨요. 주포들도 못 이기고. 근데 이 기관회인들의 세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 경제라는 게 다른 것보다 일단 리스크가 없어야 돼요. 지금 중국의 이 형사 사태 요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전력난은 조금 요것도 해결이 될 거는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러시아하고 이쪽에서 이제 전력을 공급받고 있고 석탄도 어떻게든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폭우 왔죠, 중국에. 폭우 오는 바람에 또 석탄 몇 곳이 만드는 거 몇 곳 또 이제 셧다운이 되는 바람에 석탄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좀 더더욱 부족한 상태가 됐고 인도의 이 전력난까지도 부족해지는 이런 조금 다발적 리스크가 좀 있어요. 거기다가 일단 위기는 넘겼는데 미국의 디폴트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주식하면서 같이 신경 써야 돼요. 물론 이게 해결 안 될 리는 없어요. 해결이 말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굉장히 싸우죠. 다행인 건 이제 민주당 의석이 많다 보니까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이라 이런 거에 관련해서 시장이 무너질 때 내 종목만 강하다 그럼 좋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 영향을 받죠. 저번에 이틀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이 다 급락했을 때 우리나라 2,500개 주식 중에 올라가는 게 제가 순간 250개가 안 되는 걸 봤는데 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도 사실은 에너지 부족 현상으로 에너지주들이 올라갔다가 시장 살아날 때 거꾸로 다 폭락했죠. 이렇게 주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인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HLB생명과는 깨지 않았고 HLB 이제 이탈을 해놓은 상태라 다음 주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출발선상이 다음 주에 10주선 이하라면 안도감을 하시고 깨면 이렇게 20주선까지 따라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이런 확률도 있어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는 분들이야 뭐 지금 큰 걱정 없이 보고 계시면 월봉에서 다시 밀려도 어차피 이 자리고 다시 20가선 찍고 돌아나가는 게 사실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제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슬슬 나와서 좀 걱정이긴 한데 나눠진 나눠고 박스 승인이 났어도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다 오면 이제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하루만큼은 승인이 발표한 날 하루만큼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들이라는 게 이 5개월선이나 10개월선 옆으로 간 자리들이 있게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데 이 자리를 지금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꼬리를 딱딱 지키고 돌아나가면서 다행히 추세는 조금 좋아진 상황이고 넥스사이언스도 역시 지켜줄 5개월선을 좀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HLB 제약이나 넥스사이언스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천천히 10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간 몇 개월 만에 갔기 때문에 순간 올라가면 급락할 수도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기 좀 힘들긴 하지만 항상 주식은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비해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뭐 수익이 나면 50%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50%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운영하는 게 낫고 너무 전 재산을 갖다 넣는다든가 몰빵한다든가 신용미술 많이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G3BNT나 HLB8 아까 낮에 살펴본 거에 보다는 특히 G3BNT 더 올라갔죠. 이 5개월선에 갖는 의미가 이런 거죠. 우리 자리 아낄 거야. 반등해줬죠. 어제 12%가 제가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될 거라는데 결국 그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됐죠. 그러니까 주식은 그리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장중에 아까 수급을 살펴봤는데 사실 장 후반에 조금 돌아오길 바랬는데 HLB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가 있었고 이틀간 오늘도 조금 많은 양은 아니지만 좀 매도가 있었고 역시 HLB 생명과학도 2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도 매도를 했고 이게 HLB 생명과학이 나쁜 이슈 뭐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시장 전체에 대한 이런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거죠.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HLB 제약이나 이제 HLB 넥스사이언스도 아까 잠깐 매수하는 것 같아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있죠. 코닥 시장을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HLB 그룹주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매도가 나온 거고, HLB에 관한 다른 악재나 막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 전체 시장 흐름에 이렇게 맞는 게 맞습니다. 일단 오늘 공매도가 많이 나와서 내일 대차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대차 거래하고 이런 것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